챗GPT 나오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이탈리아가 한 3주간 챗GPT 사용 금지를 내렸던 이유가 야 이거 대화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생활 정보 지금 다 가지다가 너희들 다시 재학습하는 거지.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내가 거기 넣었던 대답을 빼가는 건 아닐까. 빼가면 안 되는데 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의 중요한 기밀이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AI 안전연구소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김명주 소장입니다. 챗GPT한테 나도 모르는 나를 알려줘 이러면은 챗GPT가 저희 아기의 나이, 이름, 제 직업 막 이런 거를 막 기자분이시라서 정보들이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이런 거는 좀 쓰면 안 된다. 아니면 주의할 점 같은 거? AI가 내가 진짜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려면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특히 요즘 AI 비서가 나오잖아요. AI 비서는 나의 스케줄도 알아야 되고 나의 인간관계도 알아야지 비서가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얘한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쫙 긁어가게끔 정보를 심지어 이제 내가 미리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과거에 챗GPT를 통해서 했었던 모든 데이터는 내 계정을 통해서 저장이 돼 있으니까 얘한테 어떤 걸 물어볼 때 그게 하나의 문맥이 돼서 나한테 이제 구체적인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내가 거기 넣었던 대답을 빼가는 건 아닐까. 빼가면 안 되는데 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인공지능 챗GPT 다음 버전이 있는데 얘가 학습을 할 때 지금 챗GPT 사용자들이 쓰고 있었던 모든 대화록을 다 학습을 해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챗GPT 나오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이탈리아가 한 3주간 챗GPT 사용 금지를 내렸던 이유가 야 이거 대화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생활 정보 지금 다 가지다가 너희들 다시 재학습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 그래서 대화했던 내용을 삭제하는 거, 쓰지 않겠다고 하는 거, 그 옵션들을 그때 달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규제죠. 챗GPT를 쓸 때 그러면은 이제 그 대화 같은 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체크를 꼭 지금, 해야 되는 거. 체크하게 돼 있어요. 네. 개인한테는 사생활 정보지만 만약에 회사 업무를 위해서 그게 쓰게 되면 회사의 중요한 기밀이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챗GPT 오픈되고 나서 삼성에서 반도체 쪽에 중요한 정보를 분석을 시키려고 올렸어요. 그럼 이제 삼성 반도체의 중요한 기밀이 서버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 한 2번인가 체크를 해서 삼성에서 못 쓰게 만들었거든요. 아예 못 쓴다. 그리고 이제 자체 챗GPT 같은 걸 구현을 했습니다. 돈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자체 챗GPT 같은 것들을 구현하기도 하고 중동의 그 UAE라는 국가가 있죠. 거기는 챗GPT 아예 사서 자기들이 서버를 둬서 별도의 자기네 나라만의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바로 삭제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근데 나중에 또 되면 본인이 너무 또 몰라? 궁금해하잖아요. 주로 사생활 정보 올리지 말고 업무와 관련된 것들만 주로 많이 써라. 이제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죠. 오픈 AI라는 회사도 그런 이용자들의 걱정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 말로는 뭐 충분히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관리한다.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개인에 관한 특정한 정보들은 다 가려서 학습하도록 사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가 튀어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용자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이대로 입력하고 뭔가 했는데 이게 만약에 바깥쪽에 촥 다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챗GPT와 관련된 질의응답 같은 걸 저장을 해서 USB 같은 데 따로 저장해놓고 거기에서 삭제하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그 컴퓨터 공학을 이제 전공을 계속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AI 윤리 쪽으로 좀 방향을 틀으신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우리나라에 컴퓨터 범죄가 생기면 수사하는 데가 1993년도에는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서울지방검찰청의 특수삼부. 특수삼부에 가서 컴퓨터 관련된 수사가 있을 때마다 도와주고 검사 수사관들 교육을 한 법무연수원 통해서 한 7, 8년 정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거가 앞으로 IT 사회가 진전이 되면 이 보안 쪽, 뭐 사이버 범죄 쪽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여대에 온 지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총장님께 이제 정보보호학과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죠. 보안학과 만들어서 교육시키는데 결국은 이게 윤리로 가더라고요. 해킹 보안 뭐 이런 쪽 교육을 시켜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제 화이트 해커라고 그래서 이렇게 양지에서 일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확 바뀌면 얼마든지 범죄자가 될 수 있죠.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 어느 은행의 프로그래머인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짰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원으로 단위를 짓잖아요. 근데 그 밑에가 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10원, 50전. 그러니까 달러와 센트처럼. 그럼 이제 은행에서 보면은 그 밑에 전 단위는 거래가 존재는 하지만 보통 잘라서 결을 하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래머가 그 원 밑에 절삭하는 것들을 다 자기 계정으로 옮기는 거예요. 유출이 안 되죠. 이게 컴퓨터상에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감사를 하다가 이게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자꾸 어느 계정으로 아주 작은 돈들이 가는데 저게 뭐죠? 봤더니 그 당시에 수사할 때 한 5천만 원 이상이 모였던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은행에서 있던 이야기인데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잘리면 1년 뒤에 시스템을 해킹하는 거예요. 제적이 되면 1년 후에 자기가 짰던 시스템이 자폭하는 거지. 존폐하고 연관돼 있으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보안 담당자들도 사실 월급쟁이잖아요. 본인이 남몰래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유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걱정하는 게 한때는 그 10만 양병설처럼 우리나라 해커를 보안 전문가를 10만 명을 양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걸 많이 반대했거든요. 왜 반대했냐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대접받을 수 있는 직업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10만 명이 보안 전문가로 취업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교육받은 만큼 잘 대접을 못 받으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부의 적이 된다.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항상 인력은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하는 게 좋지. 딱 우리 사회가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게 맞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장은 이제 어떤 문제를 풀게 되면 맨 처음 시작해야 되는 게 문제에 대한 정의거든요. 정확한 정의. 그게 안전연구소에서는 도대체 AI 안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잠재적 위험이라는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potential risk라고 하는데 AI 안전연구소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위험이거든, 위험. 근데 위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술적 위험만 다루지 않고요. AI 때문에 직업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그래서 고용 노동도 사회적 위험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가짜 뉴스 이건 정치적 위험으로도 많이 보고 있고, 심지어 국가적 위험으로도 볼 수 있어요. 적대적 국가끼리는 AI를 통해서 상대편을 공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심지어 AI를 쓰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분야의 위험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AI 안전연구소가 어떻게 보면 기술연구소라기보다는 정책연구소가 맞아요. 기업이나 연구소,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데가 일차적인 이제 크게 보면 전체 국민들이 다 고객이에요. 왜냐면 AI 시대가 되면서 야 이거 우리 써도 돼? 아니면 그냥 우리 아이들 줘도 돼?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누구랑 이야기하지? 이제 사건 사고가 생기면 뭐 경찰, 뭐 방통위, 방심위 이야기하는데 우리 AI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몇 년 동안 준비하고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투자를 받아서 했는데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서비스가 중단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르파라는 개념을 제가 도입을 한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세르파는 주로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에 살고 있는 그 네팔 원주민 일부인데 에베레스트 등반대가 왔을 때 주로 이제 짐도 져주고 꼭대기까지 위험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올려주는 이제 그런 짐꾼이죠. 짐꾼이면서 안내자. AI 안전연구소가 우리나라 AI 기업들이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위험한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피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막상 이제 정상에 갔을 때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세르파는 빠집니다. 주로 그런 역할이어서 뭐 흔히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러는데 AI 안전연구소도 같은 성격의 어떤 그런 그 도와주고 사실은 존재감이 없는 게 제일 좋죠.